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현직 교육감이기도 합니다. 조희연 후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 인사 국면인데 부모 찬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부모 찬스가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뭐 꼭 한동훈 사태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부모 찬스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교육감으로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이 달라지는 상황. 어떻게 고쳐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모 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부모 찬스를 불가피한 걸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부모 찬스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명백히 반대고 오히려 공교육 찬스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를 공교육 위한 찬스. 공교육 찬스를 만드는 것이 희망의 교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낸 책도 하나 제목이 이렇습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교육 철학적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 찬스는 주로 사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사교육 투자를 통해서 작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상쇄하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들고 나온 핵심 슬로건이 더 질 높은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네. 이제 학부모들의 눈높이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 학교, 또 더 질 높은 급식. 더 질 높은 공교육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교사들이 한번 교사가 되면 물론 정말 참스승 같은 분들도 많지만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초임 교사 때와 달리 일정하게 경력이 되면 그렇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열정도 식기 마련인데요. 네. 어떻게 더 질 높은 공교육이 가능할까요? 뭐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죠. 이제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네. 저는 이제 코로나로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학습 중간층의 붕괴다. 이렇게 저는 정식화를 했습니다. 또 기초학력 부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또 심리적 정서적 결손을 겪는 학생도 이전에 비해서는 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대개 이제 적극적 대책 속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협력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때로는 선생님들 자신이 또 나서 주셔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들이 또 뭐 거의 한 7,000분이 심지어는 나머지 교실까지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도 나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공교육 찬스를 확대하기 위한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재정적, 행정적 노력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시장은 선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서 선행을 하다 보니까 공교육이 그야말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교육감이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교육 시장 앞에서 또 자녀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은 자꾸 무력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극복해야 될 예를 들면 사교육을 인정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사교육비 학원비를 대주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올바른 방향은 아니죠. 네네. 공교육의 체력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결국은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그런 큰 방향에서 사교육도 보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교육의 위기를 촉발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고 또 이제 사교육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에듀테크 시대를 맞아서 급속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교육도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대를 열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에듀테크 부분에서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좀 앞서가는 데가 경남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이어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해서 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스카이캐슬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자 이제 장관에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하버드 캐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가면 이게 정말 우리 뭐랄까 우리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이런 일탈들까지 제어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텐데 또 그런 게 일반 시민들, 일반 그렇죠. 학부형들에게 주는 박탈감은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평등 욕구가 강한 나라는 저는 없을 것 강하죠. 같아요. 그래서 스카이 캐슬이나 하버드 캐슬에 대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로는 존재하죠. 네. 어떤 분이 이제 대치동에 큰 길을 건너편으로 놓고 한편에는 사교육비를 1,000만 원 투자하는 집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가는 학생이 있다.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결국은 공교육이 그 갭을 부단히 이제 보완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교육 불평등을 상쇄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평등의 이상은 멀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 그 모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부모 찬스를 그냥 인정해버리거나 아예 사교육을 인정하고 사교육비 지원하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그분도 이제 뭐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교육 평등의 이상을 저는 포기하지 말고 부단히 상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다고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